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의 대표적인 문제가 중에 하나인 미니멈 스팽 트리,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하는 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이 최소 신장 트리가 갖는 기본적인 성질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니멈 스팽 트리는 줄여서 MST라고 부르고, 그래프가 입력으로 주어지면 그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신장 트리가 여러 개일 수가 있는데, 그 신장 트리의 웨이트 또는 뭐 비용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값들이 최소인 신장 트리를 계산해서 출력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입력은 어떤 그래프 G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무방향 그래프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럼 출력은 신장 트리 중에서도 최소 웨이트를 갖고 있는 최소 신장 트리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볼까요? 그림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어,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최소 신장 트리 MS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얇은 선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 이게 입력 그래프가 되는 거죠. 각각의 엣지마다 어떤 웨이트 또는 뭐 비용 값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신장 트리이기 때문에 신장 트리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그래프에 있는 모든 n개의 노드가 다 참여하는 어떤 트리를 말하는 건데, 이 트리는 엣지는 당연히 그래프의 엣지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에 있는 노드가 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각 노드를 연결하는 그래프의 엣지를 구성해서 선택해서 트리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신장 트리예요. 그러면 그 신장 트리의 코스트는 어떻게 되냐면 어, 신장 트리에 포함하는 엣지의 각각의 이 웨이트를 다 합한 것이 바로 신장 트리의 웨이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3, 1, 4, 7, 8, 8, 2, 2, 3을 다 합친 값이 이 까만 선으로 표현된 이 신장 트리의 코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신장 트리는 상당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코스를 갖고 있는 신장 트리를 찾는 게 문제예요. 그럼 가능하면 여기 있는 트리를 구성하는 이 엣지들의 코스트가 작은 엣지들을 뽑아서 신장 트리를 만드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겠죠. 그러면 이런 신장 트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응용 분야에서 많이 응용 문제에서 발생을 하냐면 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뭔가 어, 각각의 노드가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거고, 그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는 그 도시 사이에 있으면 좋은 도로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노드와 이 노드를 연결해서 도로를 건설할 때 예를 들어서 비용이 7만큼의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모든 어떤 노드들 쌍에 대해서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엣지를 그리고 그 엣지에 해당되는 도로를 건설할 때 드는 비용을 엣지마다 웨이트로 주면 이런 모양의 뭔가 그래프가 만들어지잖아요. 일종의 도로망이죠. 도로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라인을 깐다고 할 때 어떤 두 지점 간의 네트워크 라인들을 깔려고 하고, 그 해당되는 엣지에 대한 비용은 그 네트워크 라인을 건설하는 건설 비용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을 다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주어진 엣지대로 도로를 깔든 네트워크를 깔든 하면 되지만 뭐 예산이 한정적이라 모든 엣지에 대해서 다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엣지만 골라서 깔고 싶은데 여기는 모든 도시들이 전부 다 연결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연결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의 엣지를 거쳐서 연결되든, 그러면 모든 노드를 다 연결하면서 엣지 수가 가장 작은 게 뭐냐면 트리죠. 그렇죠? 그러면 트리 중에서 그 트리인데 모든 노드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트리 중에서도 신장 트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신장 트리 중에서도 그러면 가능하면 코스트를 작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해서 연결하는 것이 가장 비용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 응용 문제들이 실생활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하는 문제가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무방향 그래프고 엣지마다 이제 웨이트가 주어져 있는 거죠. 코스트가 주어져 있다고 치고 신장 트리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신장 트리는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까요? 신장 트리 뭐 이것도 일종의 신장 트리죠. 왜냐하면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트리인데 트리의 엣지들은 그래프에 있는 엣지들을 몇 개 뽑아서 트리를 구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4, 8, 7, 2, 6, 1, 2, 10 이렇게 모든 엣지 여기에 포함된 그 트리에 포함된 엣지들의 웨이트를 다 합친 값이에요. 그럼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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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일종의 신장 트리겠죠. 모든 엣지들이 전부 다 아무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또 다른 이 신장 트리의 코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장 트리가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코스트, 웨이트의 합이 작은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하는 문제가 바로 MST 문제입니다. 물론 그래프 입력이 주어지면 최소 신장 트리가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MST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전에 이 신장 트리는 최소 신장 트리는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MST의 성질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성질은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죠. MST는 트리이기 때문에 트리의 성질을 그대로 뭔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트리의 성질은 n개의 노드를 갖고 있는 트리는 몇 개의 엣지를 갖고 있어요? n-1개의 엣지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트리에 있는 엣지를 하나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되죠? 트리가 두 개의 더 작은 부트리로 분할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엣지를 삽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엣지를 포함한 사이클이 생성되는 거죠. 그렇죠? 사이클이 생성. 그래서 이 트리의 성질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MST를 갖다가 구성할 때, 계산할 때, 알고리즘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트리의 성질 말고 두 개의 성질이 더 있는데, 첫 번째 성질은 컷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이 컷 프로퍼티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프림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프림이라는 연구자가 이제 이 알고리즘을 제안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림이라는 프림 알고리즘이라고 명명을 했죠. 컷 프로퍼티에서 이 컷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컷은 그래프에 있는 엣지들 몇 개를 선택해서 만든 엣지들의 어떤 부분 집합이에요. 말 그대로 이 컷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컷에 해당되는 엣지들을 다 지우면 그래프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부그래프, 서브그래프로 분할되는 그러한 엣지들의 집합을 컷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엣지, 이 엣지, 이 엣지 이렇게 세 개의 엣지를 컷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컷이죠. 그쵸? 보통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하고 그 곡선의 곡선과 만나는 엣지들의 집합을 컷이라고 정의하면 되니까 보통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세 개의 엣지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부그래프로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개지는 거죠.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그래프에서는 컷이 굉장히 많아요. 이 컷뿐만 아니고 어, 다양한 컷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컷 프로퍼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이 컷에 해당하는 이 세 개의 노드가 엣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현재는 이 B와 C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I와 C를 연결하고 G와 F를 연결하는 엣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지웠다고 치면, 그러면 하여튼 이 그래프의 MST를 구해야 되니까 MST라는 거는 n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드도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고 하여튼 트리에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컷에 의해서 나눠지는 왼쪽에 있는 부그래프를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걸 B라고 하면 A와 B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컷에 해당되는 세 개의 엣지 중에 하나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MST는 스패닝 트리이기 때문에 모든 트리를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컷에 해당되는 엣지 중에 반드시 하나는 그 MST, 즉 스패닝 트리의 엣지 중에 하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A에서 B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개의 엣지 중에 하나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MST 입장에서는 이 세 엣지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뭔가 두 양쪽에 있는 A, B에 있는 노드들을 연결할 텐데 그러면 이 세 개의 엣지 중에서 이왕이면 코스트가 더 제일 작은 엣지를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8, 2, 2니까 제일 작은 엣지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2의 비용을 갖고 있는 엣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서 2 엣지를 이용해서 가는 게 8 엣지를 이용해서 가는 것보다는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디한 기준을 이 MST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컷에 가장 작은 비용을 갖고 있는 엣지를 뭔가 MST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엣지들만 다 골라서 MST를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컷 프로퍼티는 뭐냐면 컷에서 최소 비용 엣지를 포함하는 MST는 최소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컷을 잡더라도 그 컷에 해당되는 엣지들 중에서 포함된 엣지들 중에서 가장 최소 비용 엣지를 포함하는 MST는 존재한다는 거죠. MST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컷에 해당되는 최소 엣지를 포함하는 MST, 모든 MST가 다 포함하진 않지만 그 최소 비용 엣지를 포함하는 MST는 최소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지우고요. 자, 그러면 그걸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서 우리 그리디 알고리즘 했던 것처럼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됨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원래 내가 주장하고 있는 명제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을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 귀류법이죠. 귀류법.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한다는 건 뭐죠? 어떤 컷의 최소 비용 엣지가 있는데 그 최소 비용 엣지를 포함하는 MST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컷이 있겠죠. 그 컷을 지금 왼쪽에 그림에 있는 것 같은 컷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네 개의 컷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점선으로 이루어진 엣지가 3개, 실선으로 이루어진 엣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4개의 컷으로 구성된 컷인데 이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컷의 가장 작은 엣지가 2예요. 이게 최소 비용 엣지예요. 최소 엣지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2를 포함하는 MST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제 결론을 부정한 거죠. 그러면 이 컷 중에 반드시 하나는 MST에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E 프라임이 포함됐다고 가정하는 거죠. 근데 E 프라임 뭐예요? 최소 엣지가 아니라는 거죠. E가 포함이 안 되고 E 프라임이 포함된 더 비용이 작은 스패닝 트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그럼 이 트리를 T라고 할게요. 이 트리는 뭐예요? MST죠. 근데 불행하게도 결론은 부정했기 때문에 이 MST에는 이 컷에 해당되는 엣지 중에 최소 엣지인 2가 포함 안 되고 그 엣지보다 더 큰 비용을 갖고 있는 E 프라임이 포함되는 경우예요. 그럼 뭔가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가정의 모순이 된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E 프라임을 지워요. 지우면 어떻게 되죠? E 프라임을 지우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성질처럼 엣지를 삭제하면 두 개의 부트를 분할되잖아요. 맞죠? 두 개의 부트를 분할됐죠? 그런 다음에 E 프라임 대신에 E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뭔가 E 프라임 빼고 E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종의 새로운 스패닝 트리, 신장 트리가 만들어졌죠. 즉 T에서 E 프라임을 빼고 E는 새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빼고 하나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어떤 T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어떤 트리가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T, T 프라임 모두 신장 트리고 T는 그 중에서도 미니멈 스패닝 트리, MST예요. 그런데 지금은 E 프라임과 E의 비용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E 프라임의 비용이 더 작죠. 그런데 더 큰 비용을 갖고 있는 E가 빠지고, 거꾸로 됐습니다. 더 큰 비용을 갖고 있는 E 프라임이 빠지고 더 작은 비용을 갖고 있는 E가 들어갔기 때문에 T 프라임의 코스트는 T의 코스트보다 더 작아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에요? E를 포함하는 지금 현재 MST보다 더 작은 비용을 갖고 있는 신장 트리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존재하잖아요, 지금. 방금 만들었잖아요. T에서 E 프라임 빼고 E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T 프라임이라는 신장 트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 그래프의 MST라고 주장하는 트리보다 더 비용이 더 작은 트리가 된 거니까 이거는 가정이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커플 퍼트가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 컷 프로퍼티를 MST를 구성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뭔가 아무 노드나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 노드나 여기는 A 노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A에서 나가는 엣지들 있잖아요. 이 엣지들이 뭐죠? 일종의 A와 나머지 노드를 뭔가 분리하는 컷이죠. 이 두 개의 엣지가. 이 컷 중에 최소 코스트 엣지인 이 A와 B를 연결하는 4 비용 엣지는 반드시 이 A, B 엣지를 포함하는 무슨 트리? MST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컷 프로퍼티잖아요. 그러면 A에서 나가는 엣지들 중에, 즉 A에 인접한 엣지들 중에 최소 비용 엣지를 골라서 그거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엣지는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A와 B를 연결하는 엣지가 MST의 첫 번째 엣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A와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엣지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노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A와 B와 나머지를 분리하는 컷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엣지들은 뭐냐면 당연히 A와 B에서 나가는 엣지들 중에서 즉 A와 B 바깥으로 나가는 엣지들 이 엣지, 이 엣지, 이 엣지 이 세 개가 이제 컷이 되는 거죠. 일종의 이 컷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 비용을 갖고 있는 엣지는 당연히 그 엣지를 포함하는 MST가 존재해야 되니까 포함시켜야 되는데 지금 8, 8 두 개 엣지가 똑같이 있네. 그럼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엣지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이렇게 세 개의 노드로 구성되고 두 개의 엣지로 연결된 이제 MST, 작은 MST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걸 엣지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면서 점점 MST를 키워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다 모든 노드가 포함되면 그게 최종적인 MS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엣지들이 뭐 있어요? 이 엣지, 이 엣지, 이 엣지도 나가고, 이 엣지도 나가고, 이 엣지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엣지 중에서는 이 컷 중에서는 이 컷이 이거죠? 이 컷 중에 제일 작은 거는 이 엣지잖아요. 그러면 이 엣지를 포함해야지.
이 엣지를 포함하고 나머지 다 지울게요. 일단 지우면 이제 엣지가 하나 더 추가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가는 이 A, B, C, I와 그 나머지 엣지를 연결하는 엣지들이 컷이 되는 거고 그 컷 중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비용을 갖고 있는 엣지는 뭐냐면 얘죠, 얘. 얘구나. 4. 다시요. 이 엣지가 가장 그 컷 중에 제일 작은 엣지니까 이 엣지를 다시 포함하고 그러면 이제 노드가 하나 더 증가했죠? A, B, C, I, F가 돼요. 그럼 A, B, C, I, F와 나머지 노드로 나가는 엣지들 중에서 가장 작은 엣지는 F에서 G로 나가는 이 엣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엣지들은 또 뭐냐면 이 엣지가 제일 작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헷갈리니까 이만큼으로 이제 구성된 MSD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노드로 나가는 엣지는 또 다른 컷을 하나 만드는데 이 엣지와 이 엣지와 이 엣지가 이제 컷을 이루는 거죠. 이 중에 작은 건 뭐예요? 7이죠. 7. 그래서 7.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2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전체 n-3개와 2를 가르는 컷은 D2 9자리와 10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9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노드들이 다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초록색으로 연결된 이 신장 트리가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됩니다. 컷 프로퍼티가 그걸 증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코스트를 다 계산해 보면 4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12고요. 14.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37 맞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신장 트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계산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컷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컷에 해당되는 미니멈 엣지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알고리즘을 프림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더 자세하게는 다음 강의에 포함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성질은 사이클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사이클 프로퍼티는 앞에 있는 컷 프로퍼티와 달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있는 컷 프로퍼티는 뭐예요? 뭔가 꼭 들어가면 MSD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엣지들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해당되는 컷의 엣지를 반드시 하나는 MST에서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컷에 있는 엣지들 중에서 비용이 가장 작은 엣지를 포함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컷에 있는 최소 비용 엣지는 반드시 MST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반대로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엣지들을 뭔가 골라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런 MSD에 포함이 안 되면 좋을 것 같은 엣지들은 어떤 프로퍼티가 있을까?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뭔가 상대적으로 뭐 비용이 높은 엣지들은 포함하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엣지들은 포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임의의 사이클, 의 사이클이 있을 때 임의의 사이클의 최대 비용 엣지, 비용 엣지는 엣지를 포함한 MST는 없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에 있는 어떤 사이클이 있을 텐데 아무 사이클은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 엣지들의 웨이트 중에서 가장 큰 웨이트를 갖고 있는 비용을 갖고 있는 엣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엣지는 절대 MST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엣지를 포함하느니 이 사이클에 있는 다른 비용이 더 적은 엣지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규律법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최대 비용 엣지를 포함한 MST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어. 여기 있는 게 바로 그거죠. E는 뭐냐면 이게 어떤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사이클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까요? 사이클이 뭔가 뭐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이 사이클 중에서 E가 가장 큰 최대 비용 엣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이클에 포함된 E가 아닌 다른 이 엣지 E 프라임이 있잖아요. E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코스트 E 프라임은 코스트 E랑 비교하면 당연히 작겠죠. 얘가 최대 비용 엣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E 프라임은 포함이 안 되고 E가 포함된 MST가 존재하는 거죠. MST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한 거니까.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 E가 포함된 MST를 T라고 해요. 얘는 MST. 그럼 여기서 E를 빼고 대신에 그거보다 코스트가 더 작은 E 프라임을 포함해요. 그래도 여전히 E가 빠지고 E 프라임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새로운 MST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걸 T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코스트 T 프라임과 코스트 T를 생각해 보면 비용이 더 큰 애를 빼고 더 작은 애를 집어넣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트는 증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예요? 2가 포함이 안 된, 2보다 더 작은, 2가 포함된 사이클에 있는 2보다 더 작은 비용을 갖고 있는 엣지 E 프라임이 포함된 더 작은 비용의 MST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모순되는 거죠. 같은 이유로.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MST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유명한 크루스칼 알고리즘입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엣지들을 그 비용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요. 그래서 가장 작은 비용의 엣지부터 차례대로 비교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MST 엣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이클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트리에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집어넣은 엣지 때문에 사이클이 만들어졌어. 그럼 당연히 그 엣지를 포함하는 사이클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앞에 있는 트리 성질 세 번째였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엣지는 MSD에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큰 엣지가 뭐겠어요? 방금 집어넣은 엣지가 가장 비용이 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용이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로 집어넣는데 지금 집어넣은 엣지 때문에 사이클이 발생했으니까 그 엣지가 포함된 그 엣지가 포함된 사이클에서는 그 엣지가 가장 클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안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예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중에서 가장 작은 비용을 갖고 있는 엣지는 H와 G를 연결하는 비용 1짜리. 처음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지금 내가 선택한 엣지들과는 전혀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E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먼저 선택한다고 하면 지금 두 개의 엣지를 선택했는데 사이클 발생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또 얘를 선택했는데 사이클 발생하지 않았죠. 그 다음 뭐 있죠? 4 여기 두 개 있죠? 여기 선택했는데 사이클 발생하지 않았죠? 예, 사이클 발생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6이 그 다음 거잖아요. 그래서 i와 g를 연결하는 이 엣지를 딱 넣어 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뭔가 이 사이클이 발생했잖아요. 아, 그러면 이 사이클을 이루는 이 사이클 중에 가장 큰 엣지, 비용이 큰 엣지는 사이클 프로퍼티에서 MST에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IG 엣지는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넣어 보고 사이클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해서 사이클이 발생하면 그 엣지는 아예 MST 엣지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거니까 빼는 거죠. 사이클이 발생 안 하면 집어넣는 거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7을 집어넣어 볼까요? 7 얘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얘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다시 이 지금 방금 집어넣은 엣지 때문에 사이클이 발생한 거고 그래서 걔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안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은 다 했고 8은 뭐 이해할까요? 그럼 사이클 발생 안 했으니까 넣을 수 있고 그 다음 이 8은 넣으면 다시 또 사이클이 만들어지죠. 사이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얘는 넣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남은 이제 엣지들 중에서 9, 10, 14, 11 남았네요. 9가 제일 작으니까 9를 집어넣으면 사이클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모든 노드가 연결된 트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남아있는 엣지들 고려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엣지를 비용, 웨이트에 따라서 오른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엣지를 하나씩 하나씩 MST에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엣지들로 구성된 작은 트리들이 만들어지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프림 알고리즘은 어떻게 했어요? 프림 알고리즘은 어느 하나의 엣지 노드부터 출발해서 그 노드에 연결된 노드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러면 두 개가 선택되고 두 개에 연결된 다른 노드들 중에서 또 하나의 노드를 선택해서 연결시키고 해서 작은 트리를 점점 불려서 MST를 만드는 거고 지금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엣지를 하나씩 사이클이 생성 안 되는 엣지를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데 이게 작은 트리들이 흩어져 있다가 서로 계속 결합해 나가서 결국에는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된 하나의 트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의 핵심은 별게 아니고 뭐예요? 어떤 엣지를 내가 지금 집어넣었을 때 지금까지 선택된 엣지들과 그 새로 집어넣은 엣지가 뭔가 사이클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는 사이클 발생 여부를 체크하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이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바로 유니온 파인드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동영상에서 프림 알고리즘과 크리스칼 알고리즘을 슈도 코드 레벨까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